네, 반갑습니다. 보이ге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우리 채널하고 별로 안 맞는 부분인데, 그 강철 부대가 요즘에 화제잖아요. 근데 이제 강철 부대를 리뷰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이상사님이라고 707 전역하신 상사로 이상사 클래스 그 유명하던데 인터넷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분 채널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철 부대 리뷰를 안 하다가 이제 또 리뷰를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이제 신기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왜 신기했냐면 제가 이제 본업적은 인적 자원 개발 및 이제 교육 프로그램 설계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교육 기업에 이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인적 조직체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제 이쪽에 초안점을 두고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도장에서 수석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정말 국내에 현존하는 웬만한 특수부대원 출신자분들은 다 코칭해 봤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하게, 뭐, 부사관, 장교, 좀 직급이 높은 분까지 코칭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실제 특수부대원 분들 중에, 이제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국내 태상호 기자님인가? 국방TV 쪽에 보면 태상호 기자님인가? 종군 기자 출신자분이 올리는 특수부대 리뷰 이런 거 있잖아요. 태 기자님은 이제 종군 기자로 이제 전쟁터 많이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특수부대원들 많이 접하셨잖아요.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본 특수부대원들은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외 특수부대원들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뵌 적은 없고, 국내 내노라는 특수부대원분들은 다 코칭을 해봤는데, 출신자분들은. 근데 안 똑같아요. 왜 저는 안 똑같다고 느끼냐면, 실제 비밀작전 수행 임무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교전 업무나 비밀작전 수행 업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게 막 진짜 죽고 죽이는 그런 업무겠죠.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본 분들하고, 그냥 특수부대인데 뭐 단기 부사관으로 전역했거나 단기 장교로 전역했거나 아니면 단기가 아니라도 중단기를 하더라도 교육을 화려하게 많이 받았고, 뭐 실제 작전에 투입은 돼봤잖아요. 유명한 작전에 투입은 돼봤지만 그렇게 막 교전을 제대로 안 해보고 나온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실제 작전에 투입조차 안 돼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다양한 훈련만 받다가 전역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맞죠?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전 무술, 실용적인 무술 해가지고 가이딩 영상을 올려드린 데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런 특수부대원 분들은 부류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나뉘어가지고, 한쪽 부류는 자기가 실제 그런 비밀작전 업무 수행을 한 거, 이제 많은 교전 경험 있죠. 사람을 죽고 죽이는 교전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가 될까봐 극도로 조심해요. 근데 어설프게 무슨 훈련만 많이 해보고 막 그럴듯한 경력상에 들어간 훈련만 많이 해보고 실제 교전 경험이라고는 제대로 없는 사람일수록 막 허세가 심해요. 허세가 심해가지고 검도나 칼리 배울 때 막 이게 무슨 실전에 되고 안 되고 자기 혼자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뭐 실전 상황이 이게 다르다면서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전자인 분들은 오히려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서 그냥 그 무술 자체를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경험해본 실전은 어쨌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화된 무술 있죠. 뭐 검도나 유도나 태권도처럼 어차피 실전도 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제약 상황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태권도 배우면 그냥 태권도 담백하게 배우고, 검도면 그냥 검도 담백하게 배워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런 경력이나 이런 걸 막 한 사람들 있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와서 뭐 이래요. 막 검도가 이런 룰이니까 내가 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 룰이 없으면 내가 이긴다고 하고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에서 부류가 나눠요. 그래서 행동 양식이나 패턴이 좀 나눠요.
나눠져요. 그리고 부대별로, 부대 출신자별로 행동 특성 양식이 많이 달라요. 이건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707에서 오랫동안 군생하고 나온 분하고 특전사에서 오랫동안 군생하고 나오신 분들의 행동 양식이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강철 부대 보면서 되게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07을 사람들이 막 707 욕을 많이 하는데, 707은 특전사 안에서도 대테러만 특화된 거예요. 특화된 거. 뭐 더 특수한 개념이 아니라. 근데 특전사분들은 안에서 전천후로 뭘 다 해야 돼요. 실제 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찰 업무도 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휘부 암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지역이 산지일 수도 있고, 뭐 시가전일 수도 있고, 해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특전사나 UDT CL 같은 분들은 전천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행동 양식이 좀 달라요. 근데 707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UDT CL 안에 미국의 대북으로 맞나요? 그쪽 같은 수행하는 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아는 건 707이니까. 707 같은 대테러만 딱 특화된 팀은 완전히 행동하는 양식이 특전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행동 양식이 많이 다른데, 이번에 이제 강철 부대 보면서 707 팀이 하는 걸 보면서 뭐 저게 무슨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뭐 아이 저게 아니지 뭐 하면서 왜 저렇게 막 자기들끼리 혼자 다큐를 찍냐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행동 양식이 진짜 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707 같은 경우에 이진봉 중사님, 그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딱 뭐 어떻게 해요? 게임의 룰 안에서 승리하는 법으로 전략을 그냥 짜버리잖아요. 일단은 결과로 증명해야 되고,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게임의 룰 안에서 탁탁탁 움직여요. 근데 특전사분들은 융통성 있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끔 이제 박준우 상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워리어 이런 느낌 나잖아요. 전사. UDT 실도 마찬가지고 전사지.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강철부대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건 아마 이런 전사 개념일지도 몰라요. 근데 707 분들 보면 좀 뭔가 깨림칙하고 왜 저기 예능에 나와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코칭해보면 진짜 습성이 그래요. 행동 양식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의 그 주어진 미션 하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군더더기 없이. 그게 욕할 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이점을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으로 어떤 임무를 소화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곳에서, 그런 업무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행동 양태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만 계속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됐던 분들은 같은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행동 양식이나 습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이제 707 같은 경우에는 비밀작전 업무를 많이 수행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특전사 안에도 그런 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코칭할 때는 그분들하고 저도 이제 업무상 비밀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특전사 안에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특전사 안에서도 이름 없는 부대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추측이에요. 그런 팀들은 진짜 실제로 비밀작전만 업무를 계속 수행하니까 오히려 707 팀 출신자분들하고 조금 약간 뭔가 좀 비슷해요. 하시는 행동 양식이나 생각하는 이 회로가. 코칭해보면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강철부대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뭐 이게 뭐 비비타님이 하는 거에 좀 아쉬운 점은 있죠. 당연히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저도 이제 아쉬운 거는 사격을 할 때 IPSC인가 그 실용 사격 연맹에서 하듯이 막 뛰어가면서 탁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비비탄이라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대항군 투입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 최첨단 그 있잖아요. 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 탐나가고 마일즈 장비로, 그게 예산만 좀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은 있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게끔 하는 건 더 이상한 거죠. 이상사님 말씀처럼 이게 공영 매체에 그렇게 다 오픈돼 버리면
그럼 말이 안 돼요. 유튜브 상에 그냥 일개 개인이 자기 그냥 특수부대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근접 전투 상황 있죠. 이렇게 격실에 들어가고 할 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그냥 개인 마케팅상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과 그냥 공영방송에서 아예 그러한 것들을 내보내는 건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명에 맞게끔 그냥 미션을 그냥 시간 타임어택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항군이 또 막 너무 격렬하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실제 이제 이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전술적인 부분을 습관적으로 하는 전술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을 경우에 이 테러나 관계자들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직업 특성상 그런 분들을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707 분들이나 특전사 분들, UDT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서 진짜 자기들 부대 출신답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그런 위험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전문적으로 분석 안 하겠냐고요. 이상사님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사소한 거라도 오픈되는 순간 지금 현재 필드에 있는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진짜 공감하거든요. 그게 이러한 행동 양식들이 다 드러나요. 저야 그냥 진료 관련돼서 이런 코칭을 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실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진짜 군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양식들을 보면서 그런 습관들을 알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추측해 보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다소 어술하게 보여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국가가 부른다가 너무 재밌었는데, 맞죠? 국가가 부른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방부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협약해서 뭔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별로 인기 없었어요. 대중화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 강철부대는 어쨌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왜? 이게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니까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냥 노약자나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야 군대에 갔다 왔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좀 스펙타클하고 뭔가 재밌어 보이면 좋은 거죠. 그게 예능인데. 맞죠? 그래서 너무 날을 세워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리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손 무술 전문가니까, 무기술 전문가니까, 도검류에 관한 전문가니까 제가 봤을 때 영화나 웹툰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거는 예능이고 판타지고 가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이제 군 출신자분들하고 같이 수련해보면 맨손 무술이나 도검류는 사실은 특수부대원 분들이 메인으로 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니까 무슨 영화 보면서 저게 맞네 아닌데 하고 자기들끼리 막 평가를 해요. 심지어는 수십 년씩 수련한 무술가들의 무술 실력마저 본인들이 평가를 한다고요. 그럼 제가 보면서 평가하는 게 다 오류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실제 스파링을 통해서 경험치를 아주 많이 쌓아서 자기가 모르게 이제 리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걸 기반으로 막 함부로 오랫동안 수련한 무술가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날을 세워서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강철부대는 예능이니까, 그 근육질 몸매와 근성, 그리고 체력. 저는 너무 대단한 게, 이 강철부대 이분들이 예비역이잖아요. 현역도 있지만, 예비역에 30대 40, 40살도 있던데, 해병수색 때, 진짜, 이런 체력 미션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UDT 실의 전설적인 분 있잖아요. 유병호님인가? 그분이 하는 채널에 우연히 구독했는데, 그분이 이제 맨손 무술 관련해서, 운동 이렇게 하길래 막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모션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좀 이렇게 바람직한 모션은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래 본인이 60세라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감히 이런 분을 이렇게 뭔가 자세적인 부분에 저는 이제
제가 트레이너 자격도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저기 이제 이런 자세는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이제 그분의 글에 60세라고 적어놨던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맞죠? 이러면 많이 하는 거 소용없죠. 내가 과연 60세가 됐을 때 저분처럼 저런 운동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냐고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UDT-실의 유병호님인가? 헬스장에서 본인이 뭐 푸시업하고 턱걸이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는데, 와, 60세가 그냥 레전드예요, 레전드. 맞죠? 강철 부대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진짜 다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예능의 미션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게 예능이고 특정 마니아층만 대상으로 이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골고루 다 그냥 군대도 안 갔다 온 분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하지 않았을까. 그냥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능으로.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무술가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거기 나오신 분 중에 박준우 상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사실은 군에서 핵심은, 전투부대에서 핵심은 상사님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갑부대를 나왔는데, 맹호부대 기갑부대였는데 1여단이었거든요. 기갑부대였는데, 기갑부대도 이 숙련도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갑부대에서 진짜 핵심 전투 베테랑은 상사님이에요, 상사님. 그러니까 소대 부수대장님이죠. 장교 출신자분들은 사실은 단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육사나 단기가 아닌 분들은 사실 바로 지휘부 라인으로 올라가니까 실제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힘들고, 상사님들은 진짜 전차나 장갑차나 가지고 놀아요, 진짜. 저는 박격포 소대였거든요. 박격포 주특기였는데, 저희 부소대장님은 그때 상사님이었는데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격포 교본에 없는 본인만의 사격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만발이야. 박격포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요즘 옛날 진짜 20년 전에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 아무리 계산을 정교하게 해도 막 휙휙 날아가요. 근데 이분은 교본에 없는 본인만의 사격수를 정립해가지고는 그거대로 하면 5차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제가 포상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군대에서 상사님들은 전투부대, 그런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부대나 전투부대에서는 상사님들은 진짜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죠. 맞죠? 사회에서 30대 중반이나 후반은 청년들이죠, 어떻게 보면. 40대나 50대가 보기엔 그렇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한창 활동하는 시기인데, 근데 군대에서는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거고. 그러니까 박준호 상사님은 거기 안에서 상사님이잖아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강철부대에서 이 인적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 팀이 제일 이상적이죠. 장교 한 명에, 그 다음에 상사 레벨, 그 다음에 중사, 그 다음에 하사 출신인가 한 분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적 자원이 그렇게 골고루 섞여야지만 뭔가 창의적으로 나오고 서로 보완이 돼요. 근데 어느 쪽은 보면 그냥 부상 한 번 돼 있고, 어느 쪽은 보면 일반 병하고 부상 한 번 돼 있고, 어떤 쪽은 병만 돼 있잖아요. 좀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예전에 국가가 부른다 우승했던 분이 해병수색 때 부사관 출신, 그분이 아마 상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능력치가 달라요. 그 부대, 그러니까 부대, 아쉬운 거는 이제 해병수색 때나 그 다음에 SDT 맞나요? 헌병특임대죠.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부사관이 있고 장교 출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구성을 했으면 오히려 좀 밸런스가 맞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박준우 상사님 보면서 제가 무술가로서 어떤 걸 느끼냐면, 박준우 상사님도 특공 무술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술가들이 이제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무술이 있잖아요. 뭐 유도든 아니면 태권도든 검도든 간에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화된 무술가들 보면 뭐 진짜 뭐 국가대표급이나 아주 뭐 이렇게 달인급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생활체육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무술을, 주짓수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탄력에 들어가요. 탄력. 그러니까 힘의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겨야지, 와 파이팅 하고 온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안 해요. 차분하게 몸을 이완시킨 다음에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만 고민해요. 왜냐면 육체는 계속 노쇠하거든요.
예. 육체는 노쇠해 가는데 내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젊고 싱싱한 인간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검도 7, 8단 선생님들은 괴물들이라 했잖아요. 그분들 나이가 60, 70, 80대인데 5단대 이제 40대 한창 날아다니는 사범들 가지고 놀아요, 진짜. 그 7, 8단, 특히 8단 선생님들은 진짜 괴물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하면서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술을 오랫동안 그런 스파링 중심 무술 오랫동안 수련한 분들은 한 15년 차 이상 넘어가면 수백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스파링 해보면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무술 기법이 완전히 몸에 빼여가지고는 이제 누군가를 상대함에 있어서 되게 완급 조절을 잘해요. 근데 박준호 장사님이 딱 보면 딱 그 케이스예요. 타이어로 이제 진흙에서 그거 힘 배분하는 거. 저분이 그라운드를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역 격투기 그라운드 선수를 대상으로 힘의 배분을 조절하면서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배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현역 격투기 그분은 이제 그 전에 4명을 상대했지만 그래도 체육 차이가 그 정도 나면 순식간에 끝나야 정답이에요. 근데 박준호 선사님 보면 그라운드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막. 맞죠? 그것도 제가 할 말은 많긴 한데 어쨌든 와, 제가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상사는 상사다. 제가 딱 그 얘기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장교분들은 전투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장교는 일단 중대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위 되면 중대장 이상급으로 올라가면 전체적인 뭐 작전이나 그 외에 행정 사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부사관들처럼 전투 경험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소령 중령 올라가면 더 안 되고. 물론 예외적인 데가 있긴 하죠.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소령이 팀장 역할을 하고,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상사도 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뭐 얘기를 얼핏 듣긴 했는데, 대위나. 어쨌든 거기는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사 레벨이면은, 진짜,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분은 이거 완급 조절할 줄 알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자기가 뭘 하다가 기절하는 거는,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무술가들도 그렇거든요. 이제 검도나 주짓수는 제가 잘 모르니까, 검도를 예를 들면, 검도 처음에 막 스파링 하면, 초단 때까지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가 체력 안배를 못하니까, 퍼져요. 한 3, 4명 하다가. 근데 거기 뭐, 예를 들면, 사범들 있죠. 15년차 이상 넘어가는 사범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7, 8단 선생님들도 있고, 고단자들은, 한 시간씩 스파링해도 안 퍼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호흡 조절하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수석 사범 할 때도 밑에 유단자들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사범님들만 해도 5명인가 있었다고요. 4명에서 5명 있었거든요. 그럼 사범님들 한 판씩 다 받아주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쓰는 날은 저도 이제 제 선생님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한 40분 맞고, 선생님한테 한 40분 동안 뚜디 맞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좀 친한 사범님, 저하고 이제 검력이 비슷한 사범님하고 또 1시간을 해요. 흥이 나면. 근데 체력이 안 퍼져요. 근데 뭐 초단 2단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검도 체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검도할 때 그냥 배분을 할 줄 아니까, 체력 배분을 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 강철부대 보면 하다가 기절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완급 조절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박준호 장사님 보면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바도 그렇고. 너무 멋있어요. 제가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 노래는 잘 듣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사님 그 클래스의 리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사님 보면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진짜 뭐 유명한 특수부대 나왔는데, 행동 양식이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비밀작전 업무를 수행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활동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활동해도 아니면 아예 그냥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자님을 보면 707 출신인데 그냥 체력 관련된 영상만 계속 올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강철부대 리뷰 처음 올리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권총 사격이나 이런 게 스포츠화 많이 되니까 이 권총 사격하는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본인은 노하우로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 외에 뭐 군의 전술이나 이런 거는 아예 일절 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상상했을 때 비밀작전 수행 업무를 하면 당연히 비밀서를 작성하겠죠. 왜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 외부에 발설하면 문제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걸 작성하면 그걸 누설할 때는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작전 업무 수행을 많이 하신 거나 하신 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말을 극도로 아껴요. 왜냐면 혹시나 그냥 전술얘기 그냥 가볍게 뭐 유튜브에 다 오픈된 거라도 하다가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자기가 했던 그게 가볍게라도 같이 나와버리면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그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얘기가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의 안전에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코칭한 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쭤보면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막 행동 양식이 거의 비슷해요, 이상사님하고. 근데 어떤 특수부대 채널 보면 뭐 완전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려하게 뭐가 다 오픈돼서 나오던데, 아마 이제 그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오픈해도 되는 부분까지만 오픈했겠죠.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실제 그런 비밀 작전을 많이 수행하신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딱 행동 양식을 해요. 왜냐면 그런 특히나 유튜브에 오픈된 데서 얘기 뭔가 사소하게라도 했다가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까봐,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실제 대테러 업무나 뭐 위험한 비밀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후배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아예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여러분도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저하고 이제 패치 신청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먼저.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패친이 엄청 많아요. 국 내외적으로 이분 패친이 엄청 많고, 저처럼 일반인도 있고 막 많이 있죠. 근데 본인 와이프랑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어디에 지금 뭐 일을 하러 갔다는 것도 현지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뭔가 기만 전술인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상식상 만약에 진짜 본인 주장대로 비밀작전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수행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물밀발식으로 패치 신청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족 사진을 오픈하기도 힘들고, 그런 SNS에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장소를 사진을 올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메인 방송을 타고 유명해지니까 다 내리더라고. 다 내리고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구독자한테 원래 이런 비밀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가족이 공개되면 안 되고 뭐 자기가 했던 일이 공개되면 안 된다 이러길래 처음에 좀 뭐야 이랬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의 행동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사님 보면서 댓글로 막 답답하다고 댓글 다는 분 간혹 봤어요.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거 전술이나 이런 거 다 오픈하는데 왜 당신은 오픈 안 하냐 이러는데, 이상사님 하는 행동이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런 비밀작전 업무 수행이나 이제 실제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이상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상식이죠, 상식. 제가 예전에 국정원 근무하시다가 필드 요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만둔 이유가 자기 동선이며 어디 가는지를 가족한테까지 다 얘기 못하니까 너무 깝깝하더래요. 그게 가족이 없을 때는, 총각일 때는 그나마 막 본인 혼자 그게 멋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가족이 생기고 지인들이 생기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을 아예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깝깝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거 그만두고 행정고시 준비했는데 법대 선배님이었는데, 뭐 저도 이제 거쳐들은 거예요. 거쳐들은 건데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는 제가 그 국정원에 대통령 경호 코칭했던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거든요. 현직자 되고 나면 연락하지 말라고. 괜히 연락하다가 본인도 말 못하는 게 답답하고, 저도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하고 다양한 뭐 학술 동호회며 여러 가지 칼리며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분들 오면은 되게 또 서로 서먹해지고 피곤해지고 무섭기도 하고 그쪽에 이제 연결되는 게,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거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오픈된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실제로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서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그런 업무, 비밀 작전 수행 업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엄청 심해요. 트라우마도 심하고 나오고 나서 생활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사바 세계에 적응을 잘 못해요, 이분들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뭐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잘 안 돼서 되게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 너무 죄송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화려하게 막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만 보면서 응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수 없는 진짜 실제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께 응원할 수 있는 어떤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보안 컨설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용병하면 되지. 용병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돼요? 사람 죽고 죽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맞죠? 그 야전사병가 이분 뭐 연병 생활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그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그런 슬픔을 안겨줄까봐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 다양한 보안 루트로 활용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인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게 다 막혀 있으니까, 변호사법에 다 막혀 있어요, 그게. 뭐 그 관련된 얘기는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할게요.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제 코칭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군 우리나라 최고 특수부대에서 그렇게 진짜 막 7년, 10년, 15년 막 그렇게 헌신하다 나온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철보다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뭐 방송국놈들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준우 상사님 팬입니다, 제가. 너무 멋져요. 나머지 분들도 다 팬이고. 어쨌든 이런 게 좀 예능 프로그램, 이런 예능이 좀 활성화 많이 돼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좀 자리 잡기 편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